제가 몇 가지 세 분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조연철 감독님한테 정말 묻고 싶었었어요. 제가 알기로 이 영화 2016년부터 준비했었고,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2018년 1월 12일 날 저한테 15페이지 되는 스토리 이렇게 이야기를 적어서 보냈었고, 그리고 2018년 7월에 시나리오 초고 보냈었는데 아마도 시나리오 완성은 2020년 혹은 2021년이었을 것 같고, 그 사이에 우연히 이렇게 그때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만나려고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골목길에서 마주칠 때가 자주 있었는데, 그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집 일은 하얀 게 진시 같았어요. 진짜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다가 마주칠 때마다 뭐해 그러면은 시나리오 고민한다고 내내 몇 년 동안 그랬었는데, 그래서 진짜 궁금한 거는 어떤 순간에 어떤 거를 생각하고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처음 받았던 시나리오는 처음이랑 끝은 같아요. 거의 비슷한데 중간이 많이 다른데, 어떤 생각이 나서 혹은 어떤 계기로 이제 시나리오는 된 것 같다 라고 하게 된 지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근데 자세가 되게 도발적이셔가지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네, 종필이 형 감독님한테 꽤 많이 시나리오를 보내드렸고, 아마 그 트리트먼트 15장짜리랑은 지금이랑은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감독님은 아마 그 버전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고, 그때는 더 약간 뭐가 없었죠? 사건이랄지 어떤 것들이 더 없었고 더 약간 아트 영화스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이랑 끝은 거의 비슷했고, 근데 그 사이를 계속해서 바꿔나갔고 7년 동안. 근데 일단 저한테 중요했던 거는 세미가 중간에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떠올랐던 거랑, 그 다음에 후반부에 원래도 꿈 얘기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세미가 하은이가 되는 꿈을 꾼다라는 이 포인트가 생긴 게 제일 컸었고, 그거를 기점으로 이제, 근데 촬영 들어가기 직전까지도 계속 스태프들이랑 회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고쳤기 때문에 뭔가 이게 슈팅고다라고 했던 거는 그냥 프리 때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거의 정해진 것 같아요. 네, 제일 크게 바뀐 게, 저는 영화가 더 좋고요. 처음 받았던 거. 근데 처음에 첫 장면이랑 끝 장면이 똑같은데 너무 좋았어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꿈에서 나는 네가 되어서 깨어났어? 그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그냥 문득 어느 날 떠오른 것인지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게 김현수 작가님의 세월호 관련된 에세이에서 이거랑 비슷한, 그러니까 어떤 생존자 학생이 그때 갇혀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랑 같이 탈출하려다가 자기만 이제 혼자 살아남은 얘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그 여학생이 된 것 같았다라는 꿈, 뭐 이런 얘기를 읽고 나서 이렇게 불현듯 떠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혜수 배우님한테 줘보겠습니다. 그 시은 배우님 오기 전에 먼저 캐스팅된 거로 알고 있고, PD님, 감독님, 혜수 배우님 셋이 만난 자리에 제가 낀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남는 게 혜수 배우님이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현철 감독님한테 하은은 세미로서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오래전에 했던 거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하은으로 시은 배우님이 왔을 때 언제 사랑을 느꼈는지, 처음 봤을 때 느꼈는지, 어떤 장면을 연기하다가 느꼈는지, 사랑 안 느꼈는데 끝까지 그냥 척하면서 한 건지 궁금합니다.
아, 네. 일단 감독님 정말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네요.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시은 배우를 하연이로서 사랑하게 된 포인트가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기억 남는 포인트가 좀 그 빵 먹으면서 빵 씹으면서 정답 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진짜 좀 많이 사랑스러우셨어요.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스며든 것 같고, 그리고 리허설 할 때도 뭔가 하은이로서 점점 변해가는 그 과정을 제가 어쨌든 서로 느꼈을 네, 거예요. 맞아요. 서로 아마. 느꼈죠. 그때 그러면서 점점 그냥 이런 게 스며드는 거구나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시은 배우님한테도 오디션 과정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은 같은 동네에 살았어가지고 오. 근데 시나리오 고민 끝나고의 고민은 하은 캐스팅이었었던 것 같고 네. 솔직히 다 말씀드리면 제가 그때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어디서 본 어떤 배우 어때 그러면은 되게 연기를 못 하잖아요. 맨날 그러고 그래서 저는 그 이솜 배우랑 촬영장에 갔을 때 먼발치에서 한번 뵀었을 때 네. 이렇게 다가올 때 연기 잘하는 배우다, 연기 잘하는 배우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요. 오디션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오디션 하면서 되게 길게 했을 것 같고 집요하게 했을 것 같은데 네. 내가 하은이를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셨는지 더불어서 오디션 과정 끝나고 하은을 그 전체 시나리오는 오디션 중간에 보았는지 네. 하은을 하기로 하고 보았는지 네. 그리고 처음 하은을 하기로 하고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는 딱 오디션을 보기 전에 시나리오를 다 읽어봤었고요.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다 읽은 상태에서 하원 오디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근데 보러 갔는데 일단 저는 조연철 감독님이 배우로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연출을 하실지 너무 궁금했고 그리고 두 명의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이 작품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은유적인 표현도 많이 있고 시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만약에 공개가 되면 관객분들이 자기가 어떻게 봤는지가 다 뭔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너무 재밌을 것 같아서 내가 이 작품에 꼭 참여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오디션장에 갔는데 그게 되게 어두웠어요. 그 오디션 환경이 어두웠어요. 그러니까 뭐 감독님이랑 PD님이 어두웠다는 게 아니라 저 이렇게 PD님이랑 감독님이랑 같이 이제 오디션을 봤거든요. 3명이서. 근데 사실 제가 4번 오디션을 봤는데 처음 1차 오디션을 봤었을 때는 감독님이 뭐 아무 말을 안 하셨어요. 진짜 거의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안 하셨어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뭐 하면 될까? 이러면 네 이러셔가지고 뭐 일단 해야겠다 하고 이제 피디님이 같이 연기하는 거를 이제 찍어주셨었고 읽어주시는 거는 그냥 그 후반에 있었던 것 같고 처음에는 제가 많이 읽었었죠 감독님. 그쵸? 그쵸. 처음에 제가 많이 읽었고 그러다가 저는 이제 일단 긴가민가한 상태에서 그냥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갔는데 2차 오디션을 보자고 하셨고 그래서 2차를 봤고 또 3차를 봤어요. 근데 그렇게까지 뭐 3차 봤을 때까지만 해도 감독님이 막 말씀을 크게 안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3번째 만났을 때 세미 연기해주셨던 걸로 기억하는 게 맞나요? 그랬을 거예요. 네. 근데 3번째 때 세미 역할을 해주셨는데 그때 되게 재밌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신나가지고 더 읽었었던 것 같고 감독님이 워낙 말씀이 없으신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이 정막을 꼭 깨야겠다. 감독님이 한번 웃게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포부로 했었던 것 같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4번째 오디션은 세미가 직접 대사를 맞춰줬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번에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하은 역할의 오디션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딱 하게 됐을 때 그래서 더 기뻤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주현철 감독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 올해 준비한 영화인데 그 첫 촬영이라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내일 촬영이야. 그랬을 때 그 어떤 사람들은 잘 자기도 하지만 되게 못 자는 경우도 있고 뒤척이기도 하는데 촬영 전날 잘 잤는지 그리고 첫 촬영은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첫 촬영이 하은이랑 운동장에서 싸우고 그 기찻길 가는 장면이랑 개 전단지 발견하는 장면 두 장면 찍었나? 그것밖에 안 찍었나요? 네, 그걸 찍은 거는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그거로 시작하고 싶었는지. 아니 제작 여건 때문에 그렇게 찍었을 거고 잠은 너무 잘 잤어요. 뭐가 긴장되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리고 얼핏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평소답지 않게 막 벙거지 모자도 사서 선글라스도 끼고 네. 어쨌든 나 감독이야 이렇게 행복해 보였는데 정말 행복했는지 그 불안함 같은 걸 안 들키려고 그런 척했던 건지 일단 프리를 하는 게 스태프들이랑 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었고 너무 웃겼고 그래서 제가 어떤 스태프들이 힘들지 않고 진지해지지 않게 웃겨야 된다라는 사명감이 계속 있었어가지고 웃기려고 번거지 모자 쓰셨던 거였어요? 진짜요? 선글라스랑? 그것도 있고 일단 어떤 일본 영화 감독들의 이 기운을 받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저기 현대백화점 가가지고 샀죠 옷을 전날에. 그 감독으로서의 품이 되게 중요시하셨었잖아요. 그쵸. 그것도 근데 제가 그거를 이 감독으로서의 품위를 내세우기보다는 그런 사람을 연기함으로써 스태프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네 저도 연기라고 생각했던 게 그 즈음에 동네에서 또 마주쳤을 때 커피숍 이렇게 있거든요. 혼자 이렇게 앉는데 세상의 어둠은 다 지고 이렇게 그런 엿본 적이 있어가지고 혜수 배우님한테 그 세미의 장면들은 이렇게 굳이 둘로 나눠 보면 다른 사람들이랑 하는 장면이 있고 하은이랑 하는 장면이 있는 것 같은데 하은이랑 하는 장면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면 다른 캐릭터들이랑 하는 거는 좀 뭐랄까 명료하달까 이 태도라든가 이런 것이 근데 하은이랑 하는 장면들은 좀 섬세하달까 복잡하고 미묘한 그리고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처음 시나리오 봤을 때 어떤 세미의 지문을 보고 와 어떻게 이런 지문을 쓰지 뭐런 세미가 하은을 노려본다는데 초반에 진심 반 장난 반으로 노려본다 뭐 이런 지문도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하은이랑 연기할 때 접근했는지 혹은 지문들이나 이런 미묘한 것들이 뭐가 있었는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어려운 질문 해주시네요. 일단 하은이와 이렇게 연기를 하는 장면들에서 좀 리허설 덕분이었는지 일단은 편안했어요. 매 씬마다 뭔가 뭐 부담감이라거나 막 잘해야지 이 씬 어떻게 막 멋있게 만들어 봐야지 이런 느낌보다는 내내 좀 편안했고 그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런 결과물이 있어서 근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좀 그 복잡 미묘한 감정 있잖아요. 나는 얘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게 막 새어 나오는데 숨기고는 싶고 근데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막 말은 밉게 나가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 말 나가자마자 그런 내가 밉고 막 그 감정을 연기를 잘해야지 보다 그냥 제가 그런
사람 쪽이 가까운가 봐요. 그래서 조금은 더 수월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 마음들을 제가 어떤 마음인지 너무 알아서.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거를 사실 우리는 살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도 이제는 참잖아요. 내가 미우아 보이고 싶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니까 참으면서 그렇지 않은 척을 하는데 세미는 그걸 못하니까 그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좀 쾌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한 사람으로 사는 쾌감. 네. 시은 배우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어요. 하은의 장면들은 굳이 보면은 쌤이랑 있는 장면이 있고 또 혼자 있는 장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장면 이 갭들은 어떻게 했는지, 예를테면은 버스 장면 같은 거 둘이 있을 때는 막 이어폰 꽂고 꽂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아무도 같은 날 찍었을 것 같은데 혼자 이렇게 남겨진 어떤 그것이 현실일지 꿈일지 모르겠으나 그런 장면의 갭이라든가, 그리고 또리아범 만나러 가고 사고 있던 날에도 이렇게 보니까 이게 영화적으로는 세미의 상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옷을 굳이 그 앵무새 조이랑 똑같은 컬러에, 제가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쪽에 앵무새 마크가 있는 옷을 맞아요. 입고, 그렇게 어쩌면은 이게 혼자 있는 장면들이 세미의 상상인지 혼자 존재하는 건지, 이렇게 이 갭들이 영화적으로는 있어 보이는데 네.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혼자 버스에서 있었던 장면을 찍을 때는 먼저 샘이랑 같이 그 이어폰을 뭐 콧구멍에 꽂는다든지 뭐 그런 장면들을 먼저 찍었기 때문에 혼자 남겨졌을 때는 진짜 샘이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없는 그러한 감정들이 훨씬 더 깊어지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래서 좀 더 수월하게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리아범과의 연기할 때는 그거는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습니다. 그 앵무새 옷 입힌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저희 의상은 최종 컨펌이 제가 아니라 촬영 감독님이었고, 뭐냐면 저는 못하는 게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촬영 감독님한테 확실하게 맡겼고, 촬영 감독님이 이런 걸 입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가져오신 거였죠. 네. 그랬군요. 그리고 빛이 중요하잖아요, 영화에. 개념적으로도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거울에 반사된 반짝이는 것 같은 장면들도 있을 텐데, 근데 해가 안 뜨면 찍기 힘들 터인데 하늘이 도왔는지 아니면은 하늘이 안 도와서 기다렸다가 찍었는지 이런 게 궁금합니다. 네, 하늘이 안 도와줬죠. 안 도와줘가지고 몇몇 꿈 장면은 재촬영을 했고, 기존에 있던 씬을 아예 오밋을 해버리고 그 스케줄을 재촬영을 하는 스케줄로 몰아서 찍은 적도 있고, 어떤 장면들은 그냥 딱 보면 흐린 날인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제작 여건상 이거를 컨티뉴이티를 맞출 수가 없었고, 뭐 조명 장비도 저희가 막 크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해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힘들었고, 근데 중요했던 게 그 쌤이 하은이가 되는 꿈 장면에서 하은이가 혼자, 원래는 버스 타기 전에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샷이 있었거든요. 근데 해가 너무 안 나가지고 그걸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한 시간 정도 기다렸나?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고양이를 찍고, 거기 그냥 돌아다니는 고양이를 찍고 좀 실망을 많이 했죠. 왜냐면 그 다음에 이제 버스 장면, 하은이가 우는 장면을 찍어야 되니까 해서 버스 장면을 찍으려고 딱 탔는데 그때부터 이제 마치 선물처럼 해가 이렇게 싹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이 날씨라는 게 하나를 주면 하나를
하나를 뺏어가면 하나를 주고 뭐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네, 티가 전혀 안 나서 진짜 막 다 내내 해가 좋았던 것 같아서. 그리고 그 친구들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의 학생들이라든가 수학여행을 전날 앞둔 이 모습들이라든가 거기에는 대사가 없지만 출연하는 이 학생들, 친구들은 제가 봤을 때 그냥 모집한 보조 출연으로 보이지 않고 어떤 감독님과 관계가 있든 따로 사전에 모집을 했든 바로 그날 와서 이렇게 해주세요 해서 찍은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 어떤 관계 혹은 어떻게 연출한 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일단 학생들은 섭외 부조 출연 했는데 근데 사소한 제가 설정들을 하나씩 드렸어요. 뭐 학교에서 복도씬 같은 경우에는 남자아이들이 자기 친구를 교실 안으로 밀어 넣으면서 야 얘가 누구 너 좋아한대 하고 도망가는, 그리고 그 뻘쭘해진 남자애가 뛰어나오고 그 뒤로 이제 좀 호들갑던 여자애들이 나온다? 뭐 이런 설정들은 하나하나 드렸었고, 학교 씬 찍을 때는 근데 친구들이 많이 왔죠. 조규리 형이랑 알고 지내는 신희수 감독님이 이제 나무 밑에서 낙엽을 잡는 씬을 제안을 줬죠. 이렇게 찍으면 어떻겠냐. 그냥 뭔가 자기는 지리 선생님인데 그 전에 이제 교무주임과 어떤 사소한 다툼이 있었고 기분이 안 좋은 차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아이들이 달려와서 술을 가져가게 해달라고 조르고 그 사이에 뒤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지는데 그걸 자기가 잡는다 하면서 아이들이 보고 놀란다. 요거는 네, 이런 디렉션들이 있었고, 네, 그 밖에도 뭐 박준신은 친분으로 나오게 됐고, 자세히 보이지는 않지만 저기 원반 던지는 아이들 중에 성초희 작가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배우분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길게 찍잖아요. 짧게 찍는 게 아니라. 근데 어떤 장면들은 리허설하고 막상 슛 들어갔을 때 잘 됐을 것 같고 어떤 장면들은 이상하게 안 됐을 것도 같은데 근데 뒤죽박죽 찍었나요? 예를 들면은 병원 앞에서 누워 있는데 처음 이렇게 다가와서 이어폰 이렇게 찍다가 만나는 장면이 처음인지 아닌지, 둘이 합 맞춘 장면들이 있잖아요. 또 이렇게 집에 갔다가 얘기 나누다가 갑자기 울고 위로해주고 또 그러다가 투닥대고 이런 장면들이 합들이 너무 좋은데 순서대로 찍었는지 혹은 이상하게 잘 안 됐거나 그랬던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순서가 완전히 막 순서대로는 아니었는데 그래도 크게 낮, 밤으로 감정선이 좀 나뉘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는 좀 막 어렵지 않게 어쨌든 찍었던 것 같아요. 밤은 뭐 이렇게 밤에 낮과 이렇게 분리가 되니까. 네. 그리고 좀 어려웠던 씬은 뭔가 주변 환경 소음이나 뭐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테이크를 좀 많이 간 씬이 있었는데 그게 되게 저희가 싸우는 씬이었어요. 옥상에서. 근데 이제 둘 다 막 화가 나서 막 이랬잖아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는 씬인데 이제 세미가 많이 짜증을 내니까 이제 시은이가 화난 건지 하은이가 화난 건지 화가 많이 났던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래서 얼굴이 둘 다 엄청 빨개요. 근데 그거 말고는 촬영하면서 막 이게 연기적으로 뭔가 막 환경적인 그런 게 아니라 막 집중이 안 된다, 뭐 어렵다, 현장에서 힘들다 이런 씬은 되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최고의 현장을 만들어주셨다. 맞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비슷하게 시은 배우님한테도 질문. 그 입 맞추는 장면, 네. 입 맞추고 둘이 베베 꼬잖아요. 네.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리허설하다 나온 건지 디렉션이었는지 둘이 그렇게 하기로 한 건지 궁금해요. 아 진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몸이 베베 꼬이던데요.
저희가 그 사전에 그 리허설을 그래도 다른 장면들은 꽤 많이 맞춰봤지만 근데 입맞춤 장면은 리허설을 따로 진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바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상상만으로 하던 걸 실제로 하니까 많이 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너와 나를 생각하면서 이제 하은이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상상하면서 이거 말이 하면서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하면서 했던 거를 이제 실현하게 되니까 몸이 저절로 부끄러워가지고 꼬이게 됐어요. 몇 테이크 했나요? 그 뽀뽀하는 날 아니요? 꽤 갔는데 한 세네 번. 세네 번 정도. 세네 번 내내 꽈는지. 세네 번 내내 꿨을 거예요. 아마 매번 설레해가지고 시은 씨가 찍는 내내 계속 아니 뽀뽀한다고 그 막 앞에 대사도 빼먹고 뽀뽀하고 그러셨었잖아요. 제가 많이 들떴어가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들떠 보여 무슨 90년대 행복한 신혼 부부 광고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단톡방에 질문 올려주시면 받아보겠습니다. 조현철 감독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예전에 전체 관람 가서 부스럽 보았을 때 느꼈던 건데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연출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번에도 꿈과 현실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 보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감독님께서는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방법으로 꼭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출신 그리고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싶은 말씀이 실제 장수협찬 하셨던 곳이 모교였습니다. 그래서 제 고등학교 시절도 겹쳐 떠올라서 더욱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좋은 영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정말 아름다운 학교였죠. 뒤에 북한산이 보이는. 네, 경계 부스럽게. 경계를 지우는 것이 제가 뭔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뭔가 제 약간 구호처럼 느껴져서 부끄럽긴 한데 그냥 뭔가 저희가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은 뒤흔들어 놓고 싶은 생각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리얼리티 같은 것들을 조금은 의심을 해보고 그로부터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지점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평소에도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이거는 제가 뭐 영화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라 현실에서도 저는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얘기한다거나 제 바람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던 어떤 구체적인 사건, 어떤 인물이 겪었던 고통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그 고통이 조금은 그 순간에 덜어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108배를 한다거나 기도를 한다거나 하거든요. 그 말은 저한테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동시에 존재하는 거고 어떤 순간이 여전히 남아있고 어떤 시공간이라는 것이 어떤 구조적인 조형물이라면 제가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미래에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이런 생각들의 연장으로 계속해서 그런 영화들을 찍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시은 배우님한테 시은 배우님이 생각하기에 마성녀 하은이의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의역하자면 이렇게 마성녀인데 그렇다면 선택지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쌤이어야 했는지 생각하신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셈이어야 했는지 저도 그게 진짜 궁금하거든요. 근데 왜 다혜는 안 사랑하셨어요? 저도 다혜도 사랑하는데 세미와의 그 사랑에 뭔가 그 감정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진짜. 왜요? 세미가 되게
저랑은 조금 되게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은이랑은. 근데 세미의 그런 뭔가 계속해서 스며들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눈길이 갔고 조금 다른 감정이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귀여우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세미를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만족. 하셨어요? 아, 휴. 다혜는 별로 아니에요. 아 전 다혜도 사랑했어요. 근데 진짜 다혜가 속상해할 거예요. 그러면. 네, 그리고 어떤 공통적으로 멈춰있는 시계, 그리고 영화의 거울의 이미지, 그다음에 머리 묶어주던 빨간 가방을 맨 두 아이의 의미에 관해 물으셨는데, 저는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에 트리트먼트 보고 영화 다시 보고 그래서 깜짝 놀란 게, 거기도 그게 다 있었고 혹은 더 있었고 더 많이 있었고, 근데 뺀 건지 이 남겨진 이 이미지들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저런 상징들이나 상황들이나. 그리고 아까 부스럭 말씀하셨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시나리오 초고에는 부스럭 같은 상황이 있었죠. 카페에서 네, 있었어요. 마치 그 반쯤 테이블에 걸친 그 물잔이 마치 굳이 얘기하면은 인셉션의 팽이 바퀴처럼 네, 하나의 기호로서 작동하면서 막 다른 세계에 뭐가 막 네,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 컵도 그렇고 그런 것들인데 정말 더 많았었는데 다 이제 빠졌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어쩌다가 남게 되었고 의미가 있다면 뭔지 질문 주세요. 의미를 이게 무슨 의미야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상징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메타포로 생각하시고 접근하시기보다는 이 사물들의 어떤 이야기가 중첩되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는 게 더 뭔가 이 영화나 제 의도를 이해하시는데 좀 더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막 어떤 하루의 이야기, 되게 일상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데 있어서 큰 사건을 넣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얘네들한테 대단한 스펙타클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는 뭔가 가짜처럼 느껴지니까, 최대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뭔가 좀 징후적인 사물들, 사건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제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를 쓰면서 일기를 되게 자세히 썼었거든요. 근데 그 일기를 쓰면서 느꼈던 것들은 그 어떤 일상이 반복되고 계속해서 쌓여가면서 이전에는 그냥 정말로 평범해 보였던 어떤 뭐 동물이나 이웃들이나 사람들 혹은 사물들로부터 어떤 이야기가 하나씩 쌓여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기 시작했고, 어떤 것들은 때로는 뭐 대단한 징후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뭔가 운명적인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랬어서 그런 것들을 좀 영화의 제한된 시간 안에, 한정적인 시공간에 좀 표현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해수 배우님한테도 질문인데, 발 뒤꿈치 촬영 때 따로 신경 쓴 건가요? 되게 맨질맨질 하던데요? 라는 질문도 있었고, 다른 분이 하은이가 너 집착 쩐다라고 할 때 세미는 어떤 마음으로 화가 났나요? 제 발 뒤꿈치. 세미의 뒤꿈치요? 하은이의 뒤꿈치. 세미의 뒤꿈치, 그러니까 되게 저도 기억나는데, 달걀 껍질 같이. 그랬어요? 네. 엄청. 관리를 따로 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너 집착 쩐다에 진짜 상처받았어요. 그때. 네, 그 꽃들 사이에 눈만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감정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진짜 그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박혜수가요. 근본적으로 없지만요. 그 말을 쌤이로서 듣는데 정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왜냐면 2480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말 안 해주잖아요. 딱 봐도 대출 아닌 것 같은데 대출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잖아요. 그래놓고 물어보니까 집착 짠다고 하는 게 너무 속상했습니다. 정말. 네. 쌤이 엄마의 태몽. 내일이면 다시 못 볼 쌤이에 대한 부모의 마음 비극적 암시처럼 아팠습니다. 수박 태몽에 대한 얘기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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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영화의 제목이 더 드림성지인 이유가 영화적으로 이 영화가 누군가의 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것도 있지만 제가 이 영화를 작업할 당시에도 꿈을 엄청 많이 꿨거든요. 근데 이 꿈이라는 게 저희가 어떤 꿈들은 그러니까 정말로 선명하고 더 현실적이고 현실보다 더 현실적이고 이런 꿈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꿨던 꿈 중에 하나가 이 영화를 구상하기도 전에 이제 꿨던 꿈인데 꿈속에서 이제 정말 완벽한 형태의 복숭아를 봤죠. 정말 완벽하게 구에 가깝고 색깔도 너무 선명하고 얘가 TV에서 4K, OLED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해상도의 어떤 복숭아였는데 저는 이게 우주에서 유일한 복숭아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너무 이상했던 게 그 꿈이 이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꿈을 꾸는 내 시점 그 앞에 있는 복숭아가 아니라 여기가 아닌 어딘가에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 내 눈앞에 지금 이렇게 맺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어떤 세미의 꿈을 떠올렸던 것 같아요. 태몽 얘기하니까 떠오르는 게 아마 촬영을 했는데 편집된 거로 알고 있는데 초반에 땡땡이 혹은 조퇴 할 때 쌤이가 그 임신한 선생님을 스치는 장면 류현경 배우가 연기한 그게 왜 편집됐는지 그리고 최종본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가 보던 초기 시나리오에서는 태몽 얘기를 거기서도 임신한 류현경하고 또 아이의 태동을 들어보니까 어떤 상징처럼 되게 무거운 물소리가 들린다 이런 지문도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 왜 편집했는지 그리고 진짜 궁금한 게 너무 좋았던 게 그리고 깜짝 놀란 게 조이한테 사랑해 하고 이제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다른 장면으로 지금은 집이 아니라 이렇게 풀밭에 누워 있는 그렇게 잠들었다 깨어나는 거 근데 처음 봤던 트리트먼트에는 그 장면이 아니었지만 사랑해 하고 나서 이제 그 방에서 실제로 세미가 잠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방에서 그 잠드는 과정을 정말 섬세한 문장으로 트리트먼트를 썼었는데 근데 방에서 찍진 않았지만 그 느낌들이 다 영화에서 풀밭에서 근데 살아있어 깜짝 놀랐는데 방에서 혹시 잠드는 건 촬영 안 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현경 누나랑 이제 박종환 배우가 촬영을 도와주셨는데 일단 그 앞에 장면들에서 어떤 의미나 이야기들이 이미 많이 쌓여 있어서 거기에다가 또 그 장면을 넣어버리면 이게 관객들이 너무 많은 걸 소화해야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삭제를 하게 됐고요. 근데 애초에 썼던 의도는 저희 시나리오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항상 시나리오 초반에 씨앗을 뿌리고 후반부에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사실은 지금은 그냥 대뜸 수임이가 엄마한테 태몽 얘기를 물어보는 것처럼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삭제된 장면에서의 그런 숨은 의도가 있었고
그 다음이 잠드는 장면은 따로 안 찍었죠. 네, 따로 안 찍었고 근데 그 풀밭에 누워 있는 장면을 거의 뭐 잠드는 장면 찍듯이 찍었어요. 8분 동안. 그리고 그 잠든 이미지가 제 기억에 영화 속에 두 배우만 있는데 제가 촬영장 놀러 갔을 때 얼핏 봤을 때 여기 등장하는 다른 친구들도 다 누워서 찍었던 거로 봤던 것 같은데 그거를 안 한 거죠? 편집한 거죠? 아니요. 그 얼굴이 변하는 장면에서 CG로 다 합성을 했죠. 변해요. 아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OST 얘기 물어보신 분 너무 많아요. 지금 노래하신 거, 그 다음에 오혁 음악 감독님의 음악, 심지어 노래방에서의 체념, 박혜수 버전 등등등 OST가 나올는지 물어보셨습니다. OST PD님 어떻게 되고 있나요? OST 따로 안 나왔나 봐요. 네, 아마 이후에 오혁 씨가 아마도 저희 영화 안에 있는 곡에 대한 음반을 이후에 작업을 하지 않았을까. 네 오혁님이 음악 감독님 손에 달려있는 네, 네 그렇군요. 그 다음에 처음에 질문 주신 분이 저한테 삼진그룹에서 현철 감독님과 혜수 배우님 처음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조현철 감독님 첫 영화 주연으로 박혜수 배우님과 영화 작업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어땠는지 저한테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하나도 궁금하지가 않은 게 이렇게 길에서 마주치는 사이지 자주 만난 사이는 아닌데 갑자기 어느 날 예고 없이 전화해서 만나자고 하고 밥 먹자고 하고 왜? 그랬더니 자기 혜수 배우님 캐스팅하고 싶다고 전화 한 번만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전화했던 거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반대로 여쭤보면 시나리오를 보기 전에 그냥 조연철 영화 찍는다만 알고 있을 때 이게 어떤 영화일지 상상하신 영화는 혹시 있었는지 그리고 제목만 들었을 때 또 뭘 상상했는지 제가 상상한 영화는 뭔가 이렇게 초록초록하고 따뜻한 느낌이긴 했는데 제가 처음 말씀 아니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읽기 전에? 읽기 전에, 그러니까, 아, 네. 근데 디테일하게 생각하면 너무 다르고요. 너무 다르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그때 이건 TMI일 수 있는데 감독님한테 정필 감독님한테 저 이런 대본 받았는데 혹시 아세요? 하고 대본 어떻게 읽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지 않아요? 이렇게 하셔서 역시 제가 좋다고 생각한 게 맞군요 생각했는데 그때 같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종필이 형 그 삼진그룹 할 때 혜수 배우 고민하고 계셨죠? 근데 네. 제가 그때 만나서 그분 너무 좋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저희 친구들이 다 좋아해요 그랬었어요. 맞아요. 뭐 좋아한다는 말을 잘 안 하는데 네, 막 열렬한 톤은 아니었습니다만 네, 그랬었죠. 네. 풀밭 뒤에서 마지막에 눈 뜨는 장면의 의도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의도는 근데 이게 뭔가 작업을 하면서 이게 뭐 종필이 형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직관적으로 어떤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어떤 리듬들이 생각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영화적인 논리를 생각하면서 여기다가 의미를 부여하게 되거든요. 이게
선후 관계가 약간은 창작자에 따라서 뭐 조금은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보통 그런 식이어가지고 일단은 그 장면 8분짜리 롱테이크를 찍고 나서 이거를 마지막에 붙여야겠다라는 직관적인 그런 느낌이 들었고 이 이후에 제 스스로도 이 장면에 대한 논리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논리가 어쨌든 영화에서 그 세미가 자기 꿈 얘기를 하면서 그 하은이의 얼굴이 이 모든 사람들의 얼굴로 바뀌는 걸 보여줬으니까 이 장면에서 내가 보여주는 건 비단 세미의 얼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얼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그 한 컷의 사운드를 디자인할 때 저는 의도적으로 앰비언스를 제거를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약간 이 소리에서 느껴지는 어떤 이 공간적인 지시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 사랑해라고 계속해서 아이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것도 보통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거기다가 리버브를 걸어가지고 조금은 이 공간성이 느껴지도록 할 수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일부러 다 빼달라고 했어요. 좀 더 매트하게 들릴 수 있게. 그래서 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세미가 눈물을 흘리면서 시작한 영화가 웃으면서 끝나게 되었죠. 네. 시간이 네. 주문이 계속 3분. 네. 계속 물어보셔서 훔바바 보여주는 스킬 무슨 뜻이죠? 아, 이 무슨 제가 생각합니다. 그거 그 스킬이요? 그냥 세미를 보니까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내가 그때 막 계산해가지고 오늘 현장에 가면 훔바바를 보여줄 때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가진 않았고요. 그때 그냥 그러한 행동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시나리오에 있었죠? 훔바바를 보여주는 건 있었는데 이건 것 같아. 그러니까 너 지금 전화해봐 나한테 하고 이렇게 그거는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스킬은 누구한테 배웠는지 감독님 해명 바랍니다. 제가 타고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연출부랑 회의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번뜩 떠올린 이게 좀 더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연출부가 계속 의견을 줘서 계속 회의를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보여줘야겠다라고 제가 네, 그러니 조연철 플러팅의 타고남. 네, 하은이는 세미한테 고백할 생각이 없었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하려다가 갔다 오면 할게라는 맥락이 있었던가요? 그때요? 저희 마지막에 만났을 때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미 뽀뽀하고 난 뒤여가지고 뭐 아니 그 세미가 고백할 마음. 세미가 먼저 말하기 전에 자기가 표현할 그게 있었는데 아니요? 좀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은데요.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다혜도 헷갈리게 하고 세미도 헷갈리게 하고 또래하고 만나러 가고 고백을 못하겠고. 근데 저도 많이 힘들 때였거든요. 저도 그렇죠. 저희는 다 이해하니까요. 맞아요. 죄송해요. 확신을 줬어야 됐는데. 네, 아쉽지만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진짜 묻고 싶어서 또 진짜 마지막 지금 많은 분들이 올해 한 최고의 영화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조연철 감독은 속으로 아싸를 할 건지 그런갑다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궁금하고요. 두 분은 어쨌든 영화를 처음 언제 봤고 봤을 때 어떤 마음인지 현재 어떤 마음인지 마무리 인사 겸 각각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너무 감사하죠. 네, 감사하고요. 근데 뭐 감독님 백상에서 상 받으실 때 어떠셨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뭐 그리고
뭔가 그러면 반대로 누구의 상찬, 뭐 칭찬 이런 거 없이 네, 영화 완성 편집할 때건 언제건 완성되었다라는 생각과 함께 막 되게 이 영화가 그냥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새로 모습을 이렇게 완성되었다 할 때 혼자 벅찬 순간 같은 건 없었는지. 벅찬 순간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이 영화를 제가 현재 6년, 7년을 기다린 작업이라서 근데 이게 벅차고 막 그랬던 것도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제가 좀 이게 좀 멀리 떨어져서 보는 게 좀 빠른가 봐요. 지금은 너무 부끄러워서 미칠 것 같은 기분이 들고 그래서 뭔가 이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저는 뭔가 삐뚤어져서 그런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세상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할 때 나는 조심해야 되고 그 순간 이제 내가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항상 있어가지고 네,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는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한편으로 욕을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게 차라리 저는 좀 편한 것 같아요. 마음이 뭔가 모두가 좋아하면 내가 어딘가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해수 배우님 그러면 처음 이 영화 봤을 때 혹은 제일 좋았을 때 어떤 분은 아까 해수 배우는 7번인가 보셨다는데 언제 몇 번 울었는지 이런 것도 질문 주시긴 했었는데 저는 처음 이 영화 봤을 때 이제 내부 시사할 때요. 정말 제가 그 영화관에서 제일 많이 울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 제 연기를 보면서 아쉬운 부분도 보이고 좀 더 여기는 이렇게 할까 뭐 그런 고민들이 되기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제 영화를 보면서 그렇게까지 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보이는 거 이상으로 그냥 자꾸 그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아이들, 수학여행 가기 전에 들뜬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그 촬영장에 제가 없었으니까요. 저만 찍는 현장에서 경험을 하다가 이 영화가 완성된 걸 보니 제가 그 안에 그 학생들 중 한 명을 연기했다는 게 이제 더 크게 실감이 나면서 좀 많이 울었던 것 같고 지금 이렇게 많이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좀 덜 울기는 해요. 근데 그 많이 뭔가 그 슬픔보다는 그 안에서 좀 따뜻함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근데 앞으로도 더 많이 볼 예정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이 많이 봐요. 우리 영화 감사합니다. 저는 처음 봤을 때 저는 제가 처음 찍은 장편 영화였어가지고 막 뭔가 처음 봤을 때는 슬픔을 느끼거나 뭘 느낄 새 없이 저기서 연기 왜 저렇게 했지가 먼저 보였던 것 같고요. 아쉬움이 그래서 좀 컸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렇기 때문에 뭔가 세미와 하은이의 뭔가 케미가 조금 더 잘 보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 영화도 저도 많이 봤는데 보면 볼수록 뭔가 슬픔의 감정을 먼저 느끼기보다는 결국에는 뭔가 사랑의 감정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너 하나가 이제 공개가 되고 관객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약간 충만하게 느끼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서 조금 이제 이렇게 내가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들이 날 기다리고 있을까? 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을 잘 마음속에 간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어서 또 이렇게 좋은 얘기, 질문들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재밌는 시간 보낸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그럼 다시 한번 큰 박수와 함께 이 자리 마치겠습니다.